지난해 8월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최윤종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네,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이 박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죠. 신림동 등산로에서 이제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제 오늘 피의자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사건 개요하고 혐의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작년 8월 17일 오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당시 최윤종이 서울 관악산에 있는 그 등산로에서 산책을 나온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알던 사이도 아니고 처음 보는 여성이었는데요. 그 후에 마구 때리고 성범죄를 시도했고요. 등산객이 신고해서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최윤종을 붙잡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간상해를 적용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틀 뒤에 피해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강간살인으로 변경을 했고 구속돼서 수사를 받았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명들을 늘어났어요. 그런 또한 태도도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후에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나갔고요. 반면 검사는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면서 강간살인 사형을 구형했고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라는 거는 이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의문이 드는 게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거냐 이 부분이 좀 늘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심에서는 검사의 주장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근데 살인의 고의 인정함에도 할 때 당연히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살인 당시의 도구, 4월에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한 그 도구, 이게 계획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니까 살인이 연상되는 단어들이 있더라. 이거 역시 계획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결정적으로 목졸라서 결국 질식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살인의 고의는 인정이 된 것이고요, 1심에서.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됐으면 이건 강간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상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두 가지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따라서 사형이 아니면 무기징역이거든요. 그리고 1심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재판부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우선 반성하고 있다. 특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한 양형 관련해서 면담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고려됐고요. 그리고 또 불우한 가정 환경 또한 정신질환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형을 선고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것보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서 무기징역을 통해서 격리한 다음에 유족에게 사죄를 하고 또한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형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사실 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다음에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하면 이거는 가석방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무기징역을 1심에선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1심 선고 이후 최윤종 측이 하루 만에 이제 항소를 했잖아요.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설령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기징역은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런 양형 부당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당시 최윤종이 재판을 받을 때도 뭐 고개를 자꾸 갸웃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최후 진술 당시에 큰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코를 뭐 만진다든지 등등 좀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 최윤종을 체포한 경찰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너무 빨리 잡혀서 너무 빨리 붙잡혔다. 뭐 이런 취지의 혼잣말을 했다. 네, 이거를 경찰이 들었다고 증언을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붙잡히자마자 뭐 물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 이런 이상 행동들도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우발적인 범행이다, 뭐 목조른 적 없다 등등등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양형이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최윤종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다음에 곧바로 항소를 해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등산로 살인을 한 최윤종에 대해서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검찰에서도 2심을 1심처럼 사형을 구형을 했고 네.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또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상당히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예. 또한 그 후에 정말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또한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래도 일부라도 손해를 이제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또한 이 정도의 범행인데도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1심 그리고 또 이번 항소심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택한 부분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한 또 나름의 논리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1심뿐만 아니라 이번 항소심 법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 신중하게 내린 선택이 무기징역형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무기수라고 하더라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하면은 기한이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상 가석방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유기징역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 법적으로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석방 대상이 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이게 지난 2010년 무렵에 그전에는 10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너무 짧다라는 반성이 있어서 작년에는 이걸 30년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넘어서 아예 절대적인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자. 즉 가석방 없는. 그렇습니다. 가석방이 없고 아예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지는 좀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2번 살인을 저지르고 특히 2번째 살인으로 인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30년 동안 수용 생활을 한 후 가석방으로 석방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1심의 선택은 또다시 무기징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도 재판부는 지능이 굉장히 낮은 점 또는 정신병원에 있었던 점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여러 차례 살해한 경우에도 과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걸 놓고도 이제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고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좀 혼란에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최윤종에 대해서는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